혹시 중요한 시험 전날 갑자기 밤새 게임을 하거나 방 정리를 시작한 적 있으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미묘하고도 강력한 심리 방어 기제 자기불과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둔 그 전날 밤 우리는 갑자기 책상 정리에 꽂히거나 몇 시간씩 게임에 빠져들곤 하죠. 마치 스스로 내 성공의 길에 장애물을 넣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게으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모습 어딘가 익숙하시죠? 이 행동 뒤에는요, 사실 아주 정교한 심리적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혹시 모를 실패의 충격에 대비해서 일종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 자기불구화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에게 핸디캡,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을 주는 거죠.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심리 전략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이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변명 뒤에 숨은 심리학. 우선 이 자기불구화라는 개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실패했을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젯밤에 게임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탈출구를 미리 만들어두는 거죠. 아주 교묘한 우리 마음의 방어작전인 셈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두려움으로 만든 방패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스스로를 해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방패를 굳이 만드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아주 근본적인 감정, 바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본능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바로 자아 손상, 즉 나의 자존감이나 자아상이 상처받을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면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 손상이라는 핵심 공포는 그게 세 가지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이건 어차피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어 라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합리화. 둘째, 아예 도전을 피해버리는 회피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자존감 방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자기불과의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실패의 원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능력 부족이라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혹시 나도 흔한 징후들입니다. 이론은 이제 좀 알 것 같으니 이런 자기불과 행동이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전형적인 예시죠.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한테 나 거의 공부 안 했어 라고 미리 말해두는 거. 또 발표하기 전에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별로예요 라고 밑밥을 까는 행동. 전부 실패에 대한 충격을 줄이려는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공부나 업무 준비 대신에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는 것처럼 아예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때 그거 하느라 제대로 준비를 못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완벽한 핑계가 생기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서관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을 하나도 못했어. 같이 자신의 실패 가능성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건 역시 자기불구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그냥 우리 몇몇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죠. 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2026년쯤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자기불과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번째 파트, 덫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심리적 덫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구체적인 극복 전략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핵심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패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 둘째,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셋째,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행동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먼저 실패를 재정의해야 해요. 실패는
나는 능력이 없어 라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구나 라는 아주 유용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너무 거창한 계획 말고 아주 작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굳이 변명을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처럼 불안감이 확 커질 때를 대비해서 심호흡이나 짧은 명상 같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과정에 집중할 용기.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해결책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의 변화는요, 바로 우리의 초점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옮기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현재의 노력을 포기하는 그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결과는 어찌 보면 우리 손을 떠난 거지만 지금 이 순간의 과정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니까요. 이 문장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훨씬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자기 불구와의 덫을 알아차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여러분의 잠재력은 바로 그 첫걸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